공을 들고 있는 친구가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연지 위쪽 방향 공을 던졌을 경우에 이 공의 운동을 보고 ST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연지 위쪽 방향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친구가 던진 공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ST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S가 어떤 값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는 S를 이동거리라고 할 것이고요. 이동거리라고 할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가 이동거리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시간에 대해서 약속이 될 것 같아요. 던지는 시간, 우리 순간의 시간을 0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간을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0초,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동거리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동거리를 현재 확인할 수 없고 위치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 간격이 이동거리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0초일 때 위치, 그죠? 0초일 때 위치를 먼저 찍어 볼게요. 어디입니까? 네, 그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도 0 맞나요? 맞네요. 자, t1일 때 위치를 그대로 가볼게요. t1일 때. 여기 s1이라고 할게요. 자, t2일 때 위치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쯤 되겠네요. s2라고 하겠습니다. t3일 때 위치는 여기쯤 되겠네요. s3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t1일 때 위치, 그리고 t2일 때 위치, 그리고 t3일 때 위치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쉽게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S0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래프의 개연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아는 그림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이 비슷한 그림, 이런 포물선 운동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포물선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포물선 형태의 그림이 나왔죠. 포물선 운동은 아닙니다. 포물선 형태인 거죠. 그죠? 모양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0초일 때고요. t1초일 때고요. 그리고 t2초일 때고요. 그리고 t3초일 때라고 여러분들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조심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변이죠.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았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그래프, 우리가 이동거리 그래프의 축소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본다면 우리가 t1일 때 s1 변이, 그리고 t2일 때 s2, 그 다음에 t3일 때 이렇게 s3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동거리와 똑같은 개형, 이렇게 포물스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자, 위쪽이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플러스라면 이제는 이야기 달라지게 되겠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변이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에 마이너스 s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2, 그리고 마이너스 s3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어 본다면 마이너스 s1일 때 시간이 t1일 때 마이너스 s1, 그리고 t2일 때 마이너스 s2, 그죠? S2.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 t3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S3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똑같이 X축의 대칭인 이런 포물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공을 들고 있는 친구가 저희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연지 위쪽 방향 공을 던졌을 때 이 공의 운동에 대해서 VT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친구가 공을 위쪽으로 던졌습니다. 자, 공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공에 우리가 빠르기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빠르기와 방향을 이렇게 처음 던졌을 순간에 화살표에 비해서 우리 공이 올라가면 따라서 화살표기는 짧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V 값에 대해서 먼저 정의 내릴게요.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먼저 우리가 속력이라고 정의 낼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정의 낼 수 있죠?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 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정해야 되겠네요. 0초일 때, 우리가 t1초일 때,
그리고 T2 초일 때, 그리고 T3 초일 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속력을 여기를 V1이라고 그러고요. V0, 그리고 T1일 때를 V1, T2일 때를 V2, 그 T3일 때를 V3라 쓰겠습니다. 화살표 길이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속력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속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속력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해야 되겠고 그래프에 시간을 표현될 것 같아요. 0초일 때, 그리고 이때를 T1 초일 때, 그리고 T2 초일 때, 그리고 여기를 T3 초일 때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살표의 길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화살표의 길이는 우리는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과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여기 정도 하면 될까요? 화살표 길이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를 V0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T 0초일 때는 V0. 자, 그 다음에 T1일 때 속도는 우리가 여기쯤 화살표 길이가 될까요? 네,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V1. 그리고 여기는 V2 정도 될까요? 여기 V2 길이가 V2라고 하겠습니다. 길이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길이 T3일 때 길이는 아주 짧죠. 그래서 여기쯤을 우리가 아주 짧은 길이를 제가 이렇게 V3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 그린다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는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VT 그래프에서 V를 이제는 속도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뭘 확인해야 될까요? 만약에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위쪽을 뭐로 잡을까요? 위쪽을 플러스 잡는다면, 위쪽을 플러스 잡는다면 아래쪽이 뭐가 될까요? 아래쪽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0초일 때 시간을 정해 봐야 되겠죠. 0초일 때, T1 초일 때, 그리고 T2 초일 때, 그리고 T3 초일 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위쪽 플러스 잡았다면 속력과 속도의 그래프는 똑같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와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0일 때에 우리가 V0일 때 시간이 0초일 때 V0,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시간 T1일 때 속도의 크기 속도 V1 플러스니까, 그죠? 자, 그리고 T2일 때 속도 V2, 자, T3일 때 속도 이렇게 V3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위쪽을 마이너스 잡고 아래쪽을 플러스 잡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은 위쪽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V0 시간일 때, T1일 때 속도 우리가 V1,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0이 되겠네요. T2일 때는 마이너스 V2, T3일 때는 마이너스 V3를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속도는 우리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말아 우리가 방향을 확인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을 들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또 부탁을 하네요. 본인이 던진 공을 보고 AT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자, 친구가 공을 연지 위쪽 방향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지 방향 공이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A가 뭔가요? 네, 물리량이 바로 네, 맞습니다.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 화살표, 가속도의 정의를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바로 힘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물체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왜 느려졌나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력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네요. 중력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력이 크게 바뀌었나요? 고민이 되죠. 아니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이 지표면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공의 운동은, 공이 운동하는 동안 중력 효과는 일정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죠. 자, 가속도는 어느 방향 작용하고 있습니까? 네, 가속도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한다면 화살표의 크기는 바뀌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방향도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던진 시간을 0초, 그리고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속도와 시간을 그려본다면 먼저 0초, 그죠? 0초,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우리가 가속도는 A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 A에서 여러분들은 0초일 때,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때 가속도의 방향을 잡아주질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아래가 플러스이고 위가 마이너스일 때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르게 아래를 우리가 마이너스 잡고 위를 플러스 잡는다면 이야기는 바꿔지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속도처럼 벡터는 뭘 하라? 우리가 방향을 항상 확인하라 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보고 ST, VT, AT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친구가 공을 연직 아랫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자,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빨라지고 있죠? 네, 화살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아래쪽이고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가속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또는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네, 가속도는 이 공이 왜 떨어졌나요? 네, 중력 때문이죠. 자,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의 크기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자,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 그래서 가속도의 우리가 방향과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던진 순간의 시간을 0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0초,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이렇게 t3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T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ST 그래프를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네, 변이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네, 방향이 중요하죠. 변이는 뭐가 있다 우리가? 방향이 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어디를 플러스를 할까요? 네, 저는 아래쪽을 플러스 잡고 싶어요. 위쪽을 마이너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의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공은 계속 한쪽 방향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익숙하냐? 플러스가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래쪽을 플러스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변이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0초일 때와 우리가 t1초일 때, 그리고 t2초일 때, 그리고 t3초일 때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자, 우리 변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점점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커지는 범위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하급수로 변하는 변이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2차원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그래프에서 화살표의 길이는 일정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우리가 0초일 때와 우리가 t1초일 때, t2초일 때, t3초일 때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를 이렇게 일직선처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0초일 때, t1초일 때, t2초일 때, t3초일 때.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떤가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네, 변하지 않죠. 그리고 플러스 방향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 친구는 우리에게 복습을 시켜줬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ST, VT, AT 그래프를 두고 먼저 그래프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뭐 할 거냐면 여기는 ST, VT, AT 그래프에다가 제가 이렇게 일직선, 1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1차 함수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 네,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S. 많이 본 공식 아닌가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이. 그렇죠. 변이 또는 속력 또는 속도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 네,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T분의 델타 V. 뭡니까? 그렇죠. 가속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죠. 그죠? 자, A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T분의 델타 A.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의미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AT 그래프에 대한 기울기를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T, VT, AT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1차 함수가 아닌 상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정한 값. 가속도가 일정하고 V가 일정하고 이렇게 S가 일정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또 부탁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면적 구할 수 있을까요? 면적? 면적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면적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AT라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T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속력이 아니라 속도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여러분 적어줄게요. 자, 이제는 VT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면적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면적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 구하면 면적을 구하게 되면 뭐 곱하기 뭐가 됩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S라고 둘게요.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면적은 구할 수 있죠. 면적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하면 ST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미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식과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죠. 구급곱셈처럼. 자, 그런데 처음에 외울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다 공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이 굴러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아, ST 그래프에서 기울어져 있으면 V가 되는구나. 자, VT 그래프에서 공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굴러 떨어져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A가 나오죠. 아하,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ST, SV. 자, 기울기는 ST에서 기울기는 V, VT 기울기는 우리가 A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우고 싶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네, 벽돌처럼 보이네, 벽돌. 벽돌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냐면 면적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라. 면적을 구하게 되면 AT에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 속도에 관계되는 양이죠.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동거리 또는 우리가 변이를 알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이 있겠죠. 천국.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땅속으로 가다 보면 지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기울기와 우리 면적에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덕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방향과 속도와 가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속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어때요? 기울기를 구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속도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으로 여기 있는 가속도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가속도의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죠. 자,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속도에 우리가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처럼 뭐냐면 기울기와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변이와 시간, 속도에서 변이와 시간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내용,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 그리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